주간 소년점프의 차기 대세작으로 기대받던 사카모토 데이즈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방영 이후 처음으로 발매된 사카모토 데이즈의 단행본 21권의 누적 판매량은 3월 셋째 주 기준 10만 8,348권. 주간 소년점프 내에서도 결코 적은 판매량은 아니나 비슷한 시기 애니화되어 같은 날 신간이 발매된 푸른 상자의 19권이 14만 6,302권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아직 애니메이션도 되지 않은 카구라바치 6권이 사카모토 데이즈보다 판매량이 높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사람들은 모두 현재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사카모토 데이즈의 원작 만화의 경우 팬들조차 과장을 보태 말하면 액션 말고는 볼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액션에 치중된 만화인데도 애니메이션은 원작의 무드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액션이란 디코이가 사라지자 외려 빈약한 서사와 캐릭터가 부각되며 애니메이션을 보고 원작 만화로 유입되는 팬층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비교군으로 푸른 상자를 다시 예로 들어보자면 2024년 10월 애니메이션 방영 전인 8월에 발매된 16권은 94,103권, 애니메이션 방영 직후에 발매된 17권은 12만 1,431권으로 판매량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카모토 데이즈는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기 전에 발매된 단행본 20권의 3주째 누적 판매량이 10만 51권으로 21권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애니화 버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간 소년점프 입장에선 카구라바치가 애니메이션화 될 때까지 잡지를 견인해줄 대표작을 만드는 것이 시급할 테고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던 작품이 바로 사카모토 데이즈였습니다. 슈에이샤나 사카모토 데이즈 팬들 입장에선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우 파이루즈 아이가 성우업에 완전 복귀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개인적인 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했다며 회복을 위해 일부 활동을 중단했던 파이루즈 아이. 4월 1일 활동 재개 소식과 함께 성우 오카모토 노부이코가 대표이사로 있는 라쿤독을 퇴사하고 음향감독 나야 류우스케가 대표로 있는 마우스 프로모션으로 소속사를 이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우 스즈키 류우타도 2023년부터 몸담고 있던 톰스 뮤직을 나와 1인 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 사명은 데시온. 2016년에 데뷔해 올해 10년차 성우인 스즈키 류우타의 현재 나이는 26세입니다. 경력이나 나이 모두를 고려해도 꽤 이른 시기에 용기 있게 독립해 대표이사가 되었네요. 가수 카미키 아야가 13년 만에 본인 명의로 음악 활동에 복귀합니다. 카미키 아야는 2003년 데뷔해 무명 생활을 거치다 2006년 비즈, 쿠라키 마이, 완즈 등이 소속된 비존 사나이 기자 스튜디오를 통해 메이저 데뷔를 이룹니다. 이곳에서 비즈의 곡인 삐에로를 커버해 불렀던 애니메이션 진 구세주전설 북두 권 라우전 순애의 장애 주제가가 히트하며 잠시나마 이름을 알렸고 그 외에도 비존이 참여했던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나이트헤드 제네시스 엔딩 잠들어있던 기분 잠들어있던 마음 명탐정 코난의 엔딩 더 이상 너만은 놓치지 않을 거야 등을 불러 애니메이션 팬들에게 친숙한 가수일 겁니다. 이 시절 같은 레이블이란 인연으로 자드의 곡에 코러스로 참가한 곡도 많죠. 기자 스튜디오를 나온 이후로 한동안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던 카미키 아야는 2015년 포니캐년을 통해 우로보로스라는 밴드로 재데뷔해 애니메이션 6화의 용사의 오프닝을 부르는 등 다시 활동을 이어갔지만 이도 얼마 가지 못했고 2020년 결혼한 이후로는 쭉 음악 활동을 쉬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앨범을 내는 것이 아닌 프로듀스 1부터 시작하며 데뷔 20주년을 맞이해 올해 라이브 콘서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후지 TV 사태를 포함 일본 연예계가 시대착오적인 방송 관례를 답습하다 자국민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5월 히가시무라 아키코의 자전 에세이 만화 그리고 또 그리고에서 주인공인 아키코를 연기하게 된 나가노 메이가 얼마 전 TBS의 프로그램 올스타 감사제에 출연했다가 봉변을 당했는데요. 이날 프로그램에는 에가시라 니지고주뿐이라는 상반신 타리에 검은 타이즈 레깅스만 입고 날뛰는 컨셉의 코미디언도 함께 출연했습니다. 에가시라 니지고주뿐은 평소 컨셉대로 방송 도중 날뛰며 나가노 메이를 향해 내 여자가 되라며 달려들었고 놀란 나가노 메이가 도망다니며 울다
스튜디오를 벗어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를 방송으로 접하게 된 시청자들이 해당 장면을 문제시하며 논란이 된 것입니다. 사태는 점점 커졌고 사건의 당사자들이 나서 논란을 수습하려 노력합니다. 에가시라 니지고주부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대본도 없었고 나가노메이의 잘못도 없다며 사과 영상을 올렸고, 나가노메이는 하품을 하면 눈물이 나오듯이 놀라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온 것뿐이라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TBS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인지 해당 영상을 OTT 사이트에서 모두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으나 SNS를 통해 영상이 해외까지 전파되며 문매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상에 맞지 않는 저질스런 성희롱을 코미디로 포장하고 있다며 편집 없이 방송에 내보낸 TBS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쿄코우 신문 번역하면 허구신문. 가짜 뉴스를 올리는 사이트인데 만우절 한정으로 진짜 뉴스가 올라옵니다. 올해 4월 1일 쿄코우 신문에 올라온 기사는 강철의 연금술사로 유명한 만화가 아라카와 히로무와의 대담이었습니다. 1999년 데뷔해 황천의 츠가이를 연재하고 있는 현재도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화를 그리고 있는 아라카와 히로무. 뿐만 아니라 아라카와 히로무는 2011년 발매된 강철의 연금술사의 가이드북인 강철의 연금술사 크로니클에서 트위터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발언대로 현재까지 SNS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바쁘기 때문에 SNS를 할 시간도 없고, 만약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도 그 시간을 아이를 위해 쓰고 싶다고 합니다. 또 자신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만화를 통해 표현하는 스타일이라 SNS가 불필요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트위터 현 엑셀 CEO인 일론 머스크가 한때 강철의 연금술사의 주인공 에드워드 엘릭을 프로필 아이콘으로 사용한 것도 인터뷰어가 언급하기 전까지 몰라 놀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SNS뿐만 아니라 독자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자신의 만화에 대한 글도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지면이 아닌 SNS 쪽으로 홍보의 판도가 바뀐 업계에 대해서는 현 시대에 대비했다면 자신도 다른 방법으로 일했을지도 모르지만 역시 종이가 좋고 만화가 무료로 풀려도 여전히 책을 사주는 독자들이 많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만화가 아라카와 히로무의 소신 등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 관심 있다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만우절 기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애니화 및 실사화가 고지된 작품들을 정리하여 소개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알려드리고, 안내해드린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 개별 게시글을 참고 부탁드리며 이외 작품들의 정보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모쪼록 블로그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짧지만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